상승의 종아 올려라 스탁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용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죠.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를 기록하고 또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 조정장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의 상승세 두드러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특정할 수 있는 진단키트에 관심이 쏠리면서 시젠을 중심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젠과 SD 바이오센서 등은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진단키트 공급 물량 확대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특히 시젠의 경우에는 변이 판독이 가능한 진단 제품을 추가 개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계속해서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올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동우 대표님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현재까지나 최근의 진단키트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까지 대부분 진단키트로는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분명 최근 상승한 부분은 거품으로 조금 보일 수 있고요. 또한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그런다면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실적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큰 상승세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반면에 김호용 대표님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전고점을 넘는 신고점은 당연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 관점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정체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요. 이제 막 확진자가 발생하는 단계라서 진단키트의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이 31억에서 올해 3분기 297억으로 9.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시가총액은 1,000억에서 3,500억 정도로 3.3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증가 여부가 물론 주가와 아주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바이오주가 오미크론 변수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과 함께 종목 선별 노하우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오미크론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바이오 제약주들은 치료제 관련해서와 이미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뒤처진 중소형 업체들은 선두 추격과 추가 자금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이 추가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조금 높아 보이며 의료 공급에 차질이 많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이제 유통 공급을 위해서는 대량 복제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CMO, CDMO를 주요 사업을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업체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포스코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내리막길을 걷던 포스코 주가가 이번 주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상승 배경 살펴볼게요. 네, 표면적으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내린 낙폭과대 쪽이 있고 그리고 금리 쪽의 부분들도 영향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이제 지주사 전환 체제가 아무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모두 다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투자회사가 신성장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경우에 이 법인이 기존 철강 사업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갈 수도 있고 지수 전환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13%의 추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7%가량의 지분 확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인적 분할이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뜨거운 랠리 펼칠 수 있을까요? 올려라 골든벨.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든 물적 분할을 하든 이 분할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업계의 대부분의 의견이 많은데요. 이런 인적 분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지는 몰라도 지난해 5월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내린 것이 맞습니다. 저점을 아직 확실하게 찍었다라고
확신할 만한 기술적인 지표는 없는데요. 확실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오른다면은 더욱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 주 수요일 날 일어났던 대량 거래로 인해서 추세 전환 신호는 한번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대장주 포스코의 부활과 함께 부진했던 철강주가 이번 주 다시 들썩였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지금 눈여겨볼 최선호주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GM과 함께 양극재 합작사를 북미에서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립했고 이로써 이제 전기차 시장이 북미에서 최근 흥행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을 통한 구축망을 만들었고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을 국내 최초로 마련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차 전지 쪽으로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 포스코의 지수사 전환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호영 대표님은요? 저는 철강주보다는 희귀금속 관련주들 또는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촉발된 외교적인 각국의 마찰들로 인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알루미늄 가격은 잠시 주춤하긴 하고 있지만은 아직 가격 상승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철강주 외에 좀 더 보실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번 주 혼란스러웠던 시장 상황 속에서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죠? 그렇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3일 정도 집중이 되면서 아주 급등을 보였는데요. 한 5% 정도 오르면 삼성전자는 상한가를 갔다라고 평가할 정도인데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의 증가하는 디램 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뉴스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존과 MS 그리고 메타 등 북미 4대 데이터 업체들의 서버용 디램 수요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의 30% 이상을 상회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내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런 서버 업체들이 보유한 디램을 선제적인 투자를 위해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디램 재고가 올해 3분기 10에서 12주 여기에서 4분기 7에서 8주 수준으로 감소를 했는데 그만큼 수요량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인기에 더불어서 3분기 연속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이 겨울을 끝내고 꽃피는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SK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이유 들어볼게요. 네, 내년 1분기 디램 전망에 대해서 뭐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저항 없이 순조롭게 올해 4분기 디램 가격과 주문량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미 가격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제 뭐 디램 가격이나 다른 부분들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는 조금 더 상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캐펙스 축소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주가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연초까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반도체 투톱이자 형님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 동생 반도체 부품주들 역시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이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저는 반도체 장비나 후공정 업체들보다는 팹리스 업체,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의 팹리스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주 반도체를 꼽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인데요. 이 팹리스라는 게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팹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설계만을 주로 하는 기업을 말을 합니다.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 도면만을 제작해서 이것을 파운드리 업체로 넘겨가지고 생산을 하는데요.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공장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설계만으로서 실적을 올리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3배나 증가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에 늘어난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이런 설계 부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신규 반도체 공장 20조 원 투자도 역시 호재로 작용하면서 최근 주가도 강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님은요? 네,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보고 있는데요. 패키징 업체로서 지난 5월 달에 1조 원 규모의 SK 하이닉스 메모리 후공정 계약을 맺은 바 있고
패키징의 경우에는 단순 투자 설비가 아니라 외주가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캐펙스 자체가 큰 진입 장벽이 되고 그래서 패키징 업체 자체는 아무래도 뭐 단가 자체는 수익성에서는 좀 낮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되면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은 동남아 라인을 갖고 있고 인건비와 규모의 경제를 이미 갖춤으로써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 20조 원 투자한 부분들을 보이면서 후공정 테스트, 패킹 그리고 칩리스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성장의 기회가 온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파이브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